서울의 새벽 3시. 나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눈을 떴다. 1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상이지만 아직도 새벽의 고요함은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72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그저 웃음으로 답할 뿐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이곳은 10년 전부터 내 두 번째 집이 되었다. 매일 새벽 4시 나는 가장 먼저 이곳에 불을 켠다. 청소부의 가운을 입고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좋다. 화려한 과거도 자랑스러운 경력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저 박순자라는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오늘도 변함없이 소독액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닦는다. 매일 같은 자리를 닦지만 내게는 늘 새로운 마음가짐이다. 이 복도를 걸을 환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레를 짠다. 힘없이 걸어갈 환자들,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실로 향할 이들, 희망을 품고 치료실로 발걸음을 옮길 사람들. 그들 모두를 생각하며 오늘도 정성껏 일을 시작한다. 박순자 씨, 이쪽은 다시 해야겠네요. 서영민 센터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가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차가움이 묻어 있다. 완벽주의자인 그는 특히 나를 대할 때면 더욱 엄격해진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든다. 그가 내 나이를 걱정하며 은퇴를 권유할 때도, 청소 방식을 비난할 때도 나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다. 하버드 의대에서 강의하던 시절, 유엔에서 최고의 의료 통역사로 일하던 때를 떠올리면 가끔은 웃음이 난다. 그때의 나를 본다면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화려한 이력도 명예로운 직함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로 한 그 선택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국제진료센터는 점차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환자들도 들어서기 시작한다. 나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을 바라본다. 때로는 영어로 대화하는 외국인 환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온다. 의료 전문 용어들이 오가는 대화를 자연스레 이해하면서도 나는 그저 걸레를 든 채 묵묵히 내 일을 이어간다. 오늘따라 병원이 분주하다.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 CEO가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첨단 암치료제 독점 계약 건으로 온다고 했다. 서영민 센터장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치며 바쁘게 움직인다. 특히 나를 향한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중요한 손님이 온다는 이유로 내 존재가 그의 눈에 더욱 거슬리는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늘 그랬듯이 묵묵히 내 일을 해나간다. 청소부로서의 내 일이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다. 환자들이 치료받는 공간을 깨끗이 하는 일도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닦은 바닥을 밟고 걸어가는 환자들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내가 닦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시계는 이제 막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과를 마무리하려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급히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이 평화로운 아침을 뒤흔들어 놓았다. 국제진료센터의 전문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복도 끝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서영민 센터장의 창백해진 얼굴이 보였다. 나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30분 후면 미국 제약회사 CEO가 도착한다. 병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리. 그리고 통역사는 없다. 내 가슴 한켠이 묘하게 요동쳤다.
10년간 꼭꼭 숨겨두었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려는 것을 느꼈다. 서영민 센터장의 발걸음이 점점 더 급해졌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났다. 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새벽에 병원에서 그것도 의료 전문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더구나 첨단 암치료제 계약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였다. 나는 천천히 걸레를 물에 적셔 다시 한번 꼭 짜보았다. 그 익숙한 동작을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버드에서 암 치료법에 대해 강의하던 순간들, 유엔에서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을 선택했던 그날의 결심까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병원의 미래가 걸린 자리입니다. 서영민 센터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에서는 초조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그의 승진도 확실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2년 전부터 의료원장 자리를 노려왔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성격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늘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복도 끝에서 병원장이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표정 역시 심각해 보였다. 이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한국의 암 치료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미국의 최첨단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었다.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내 과거를 철저히 감춰왔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나 은둔이 아닌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앞에는 하나의 선택이 놓여 있었다. 계속해서 청소부 할머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수많은 환자들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내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하지만 여전히 겸손함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 서영민 센터장과 병원장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순간 복도는 믿기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다. 서영민 센터장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병원장의 반응은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관심이 깃들어 있었다. 박 여사님, 정말 영어가 가능하신가요? 병원장의 질문에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대답을 했을 뿐이지만 내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서영민 센터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청소부 할머니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통역을 맡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걸레를 물통에 넣고 조용히 일어섰다. 10년 동안 구부정하게 바닥만 바라보던 내 등이 처음으로 곧게 펴졌다. 그 순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나, 유엔 통역사였고 하버드 교수였던 그 박순자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병원장의 승인으로 나는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게 되었다.
있었다. 응급실 근처 탈의실에서 청소복을 벗고 하얀 가운을 입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다. 깔끔하게 쪽진 머리에 단정한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내 눈빛이었다. 시계는 어느덧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이클 테일러 CEO가 도착하기까지 불과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의학 용어들을 정리했다. 암 치료제의 작용 기전, 임상시험 데이터, 부작용 프로필, 약물 동태학적 특성. 30년 전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내용들이 물 흐르듯 떠올랐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특히 서영민 센터장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평소 그의 눈에 비친 나는 그저 나이 든 청소부에 불과했을 테니 지금의 변화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테일러 CEO가 도착했습니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리고 몇 초 후 190cm가 넘는 장신의 외국인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마이클 테일러, 세계 최대 제약회사의 수장이자 현대 암 치료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서는 수십 년간 제약업계를 이끌어온 노련함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UN 통역사로서의 내 목소리를 꺼내들었다. Welcome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r. Taylor. I'm Sarah Park, and I'll be your interpreter today.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일러님. 저는 박순자이고 오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입에서 나온 영어는 완벽했다. 영국 왕실의 영어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발음. 세련된 어조,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테일러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반가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첨단 암 치료제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오갔다. mRNA 기반 표적 치료제의 작용 기전,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병용요법, 임상시험,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나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완벽한 통역을 이어갔다. The stability of the drug delivery system and its half-life in vivo are particularly impressive. The phase 3 clinical trial data shows significant improvement in progression-free survival. 약물 전달 시스템의 안정성과 생체 내 반감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3상 임상시험 데이터는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통역을 들으며 테일러 CEO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점점 더 깊은 신뢰가 깃들어갔다. 의학 용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미묘한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내 능력에 그도 감탄하는 듯했다. 서영민 센터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는 듯했다. 청소부라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사람이 이토록 뛰어난 실력자였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 같았다.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테일러 CEO가 문득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다. Excuse me, but weren't you at the WHO Medical Conference in Geneva? 1993.
I believe I saw your presentation on innovative cancer treatment approaches. 실례지만 혹시 1993년 제네바 WHO 의학 컨퍼런스에 계시지 않았나요? 혁신적인 암 치료 접근법에 대한 귀하의 발표를 본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서영민 센터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병원장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테일러의 질문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다. 30년 전 WHO 컨퍼런스. 그곳에서의 나는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던 신성이었다. 암 치료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고, 그것은 지금도 현대 암 치료의 기본이 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Yes, you're right. That was quite a long time ago. 네, 맞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네요. 테일러의 눈이 반짝였다. I was a medical student back then. Your presentation about personalized immunotherapy was revolutionary. It became the foundation of modern cancer treatment. But why? How? 그때 저는 의대생이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면역 치료에 대한 귀하의 발표는 혁명적이었죠. 현대 암 치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어떻게,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가로막았다. Each life has its own path, Mr. Taylor. I chose this path for my own reasons. 삶에는 저마다의 길이 있는 법이죠, 테일러님. 저는 제 나름의 이유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내 대답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30년 전 세계적인 의학자였던 내가 왜 한국의 작은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했다. 테일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깊은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모두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한 인간에 대한 존경이었다. 회의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테일러는 나를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동등한 전문가로 대우했다. 그는 종종 나의 의견을 물었고 전문적인 조언을 구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ombination therapy with our new drug? Based on your experience. 우리의 새로운 약물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30년이 지났지만 의학에 대한 나의 통찰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테일러는 내 의견 하나하나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계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은 새로운 암 치료제의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테일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Dr. Park, would you consider joining our research team? We could really use someone of your expertise. 박 박사님, 우리 연구팀에 합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귀하의 전문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Thank you, but I am content where I am. Sometimes, the most meaningful work isn't found in grand laboratories or prestigious positions. 감사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합니다.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거창한 연구실이나 명예로운 자리에 있지 않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떴다. 나는 천천히 의사 가운의 단추를 풀었다. 이제 다시 청소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영민 센터장이었다.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늘 위압적이고 차가웠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만이 가득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 선생님. 처음으로 그가 나를 할머니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의료원장 자리를 노리던 야망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자신의 과오를 깨달은 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에서 30년 전 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명예와 권력을 줬던 시절의 내 모습. 괜찮습니다. 센터장님, 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지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선생님을 나이 든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용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센터장님도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직이나 나이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선생님,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그동안 저는 그저 겉모습만을 쫓아왔던 거죠. 나는 천천히 의사 가운을 벗었다. 그리고 옷장에서 청소부의 유니폼을 꺼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센터장님,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가 놀란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다시 청소부 옷을 입으실 건가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조용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으며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제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모두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한 제 모습이지요.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제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제다운 걸 느낍니다. 내 말에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저도 이제부터 배우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품격을, 진정한 겸손을, 그리고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한 달이 지났다.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변화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수석 통역사이자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는 박순자.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서영민 센터장이었다. 매일 아침 4시 나는 여전히 가장 먼저 병원 문을 연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서영민 센터장도 그 시간에 출근한다. 처음에는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료인의 마음가짐을, 그리고 환자를 위하는 진심을.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청소를 한다. 한때 거만하기 그지없던 센터장이 이제는 겸손하게 걸레를 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다. 그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는 다른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오전에는
나를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많아졌다. 테일러 CEO와의 만남 이후 나의 존재는 병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정해진 통역 시간 외에는 청소부의 일을 계속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청소를 하시는군요. 병원장이 지나가다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네. 이게 제 일상입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참 소중하답니다. 청소를 하면서 마주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들의 지친 얼굴, 불안한 눈빛, 그리고 간혹 마주치는 희망찬 미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삶의 의미였다. 화려한 연구실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진짜 삶의 모습들. 특히 달라진 것은 병원의 분위기였다. 예전에는 딱딱하고 위계적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으로 변했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향한 의료진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박 선생님 덕분입니다. 서영민 센터장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품격이 이 병원을 변화시킨 거죠. 직이고 나이고 모두 내려놓고 그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진정한 의술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병원은 분명 변하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 청소부와 행정직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젊은 의사들이 종종 나를 찾아왔다.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술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어느 날 의과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다.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젊은 의학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수락했다. 강당은 예비 의사들로 가득 찼다. 나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로 단상에 올랐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내가 입을 열자 모두가 숨죽이고 경청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옷이 가장 편합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이 옷을 선택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천천히 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시절, 유엔에서 활동하던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소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의 이야기까지. 30년 전, 저는 세계적인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터미널 청소부 할머니가 쓰러지신 것을 보았죠. 모든 의사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음날 신문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당은 깊은 정적에 빠졌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는 것보다 아픈 이들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술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의 젊은 의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읽혔다. 의술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환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도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소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이것이 제가 찾은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그렇게 낮은 자리를 선택하시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새벽에 병실 바닥을 닦으면서 만나는 환자들의 표정,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희망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의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병원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젊은 의사들이 퇴근 후에 병실 청소를 돕기 시작했고, 환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그들은 이제 의술이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크게 변했다. 의사, 간호사, 청소부, 행정직원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청소도구를 든 채 새벽을 여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의료계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여러 매체에서 취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고사했다. 다만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강연만은 종종 수락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의료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다. 박 선생님, 오늘도 환자들이 선생님을 찾으시네요. 서영민 센터장이 말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청소를 하고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이 보였다. 네. 가끔은 제가 걸레를 들고 있을 때가 더 편하답니다. 환자분들도 그때가 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청소하는 내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특히 암 환자들은 더욱 그랬다. 내가 전직 암 연구자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소부의 모습으로 있을 때 더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어제는 말기 암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제 병실을 청소하실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그때만큼은 제가 환자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같거든요. 서영민 센터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이제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를. 국제진료센터는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다. 테일러 CEO와의 계약 이후 여러 나라에서 협력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우리 병원이 주목받는 것은 단순히 의료,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치유의 힘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병원장실에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나는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장과 서영민 센터장이 함께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병원장이 말했다. 왜 세계적인 의학자께서 청소부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이렇게 직접 환자의 발걸음이 닿는 곳을 닦아보니 비로소 의료의 본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내가 꿈꾸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직위나 지위를 뛰어넘어 오직 환자의 치유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의료인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한 것이 오히려 가장 높은 가르침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술의 시작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나는 여전히 가장 먼저 병원 문을 연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치유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소부의 옷을 입은 채로, 하지만 의술의 본질을 잊지 않은 채로 나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